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1교시 때는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이걸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본론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은 있죠.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장의 제1장은 지적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게 용어 정의와 토지의 등록과 등록사항입니다. 올해 시험은 이 토지의 등록에서 출제를 한 문제를 했고 이 지목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먼저 용어정의로 들어가는데 이 용어정의 자체는 시험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배우느냐?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낱말 뜻을 알아야 풀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처음에 보니까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등기 사무는 어디에서 보느냐? 사법부에서 봅니다. 사법부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민이거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민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구청. 대장은 또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 아래에 누가 있느냐?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그 아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업무는 담당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있고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다 이 말을. 그러면 이 중에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여기 시장 나오죠. 그죠?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풀이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지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래 용어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구나.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있죠. 그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했을 때 여러분들 세종특별자치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있죠. 이게 시장이죠. 시장. 가평군 있죠. 이게 군수예요. 군수. 그럼 여기 보니까 안양시 동안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김해시가 있고 여기에 안양시가 있죠. 그죠? 이때 위를 먼저 볼게요. 안양시는
구가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구가 있는 시에서 지력소관청은 시장이 지력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해시는 시장이죠. 구가 없죠. 그럼 구가 없다면 시장이 지력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력소관청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지적 공부예요. 그죠? 우리가 앞 시간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때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토지의 표시를, 자, 여기에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 놓은 건 도면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숫자로 나타내느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직접 본다면은, 자, 대장의 모양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양식, 구성 양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면의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도면입니다. 도면. 그 다음에 숫자라는 것은,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잖아요. 여러분들 이 숫자 우리가 화살표 있죠. 이게 수학에서 배우는 XY 좌표잖아요. 좌표.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겠고 여기도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여기 점 있죠. 점. 이게 경계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간에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점과 이 점 간에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자 이렇게 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은 이 좌표로 청량을 하면 숫자들이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겠죠. 이걸 여기다가 숫자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서 나타낸다. 그럼 이렇게 좌표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구불구불 해야 되느냐, 반듯반듯 해야 되죠. 즉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도시 있죠.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 있죠. 그죠? 분당 신도시가 있다. 평촌 신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에 김포 신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는 바둑판처럼 나오죠. 그런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토지 이동이 뭐냐를 할 때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는 용어는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낱개로 하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몽땅 묶어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토지의 표시가 언급이 되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풀이를 하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그럼 이 표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토지의 표시가 변경, 변동,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변한다에 가장 쉬운 예는 제 이름을 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변경된 겁니다. 제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기 지목이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 밭을 한자로 써서 밭전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밭전자에서 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지었다면 지목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 그래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이 변했죠. 이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보니까 글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에서 이 신규 등록과 등록 말소는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들,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서산 간척지를 매립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면 말 그대로 육지, 토지가 됐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돼요. 그 처음으로 등록한다.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대로 육지가 바다 될 수 있냐? 있죠. 이 말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느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죠.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는 토지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 지적 공부를 없애야 돼요. 그게 등록 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용어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될 게 등록 전환이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엔 무조건 2개로 나눈다. 남자 아니면 여자, 홀수 아니면 짝수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도 역시 토지를 2개로 나눠요. 그 2개로 나눈다는 거는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이런 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예요.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 여기가 산이었다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는 가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는 것은 법에 있어요. 반대로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것은 법에 없어요. 여러분들 평지를 메꾸어서 산 만들 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분할은 그냥 쉬운 거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고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버리죠. 이게 합병이죠. 그죠? 지목 변경, 좀 전에 밭은 지목이 전입니다.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축척
변경이에요. 지적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지목, 2등으로 중요한 건 축척 변경이 불변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1교시 때 봤다시피 올해 33회 때는 축척 변경에서 3문제를 출제를 했고 지목에서 1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앞으로 축척 변경이 지목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축척 변경은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러면 이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입니다. 축소하는 비율.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때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강남구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줄여서 그려야 되겠죠. 그럼 줄여서 그린다는 건 만약 1000분의 1이라면 실제 크기를 10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500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냐냐 이 소리요. 저 10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냐 그건 당연히 500분의 1이 크죠.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을 작은 축척이라고 하고 500분의 1을 큰 축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축척 변경이에요. 여러분들 산수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이거는 자 그림을 제가 2개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2분의 1이지. 자, 여러분들 이거는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크냐 4분의 1이 크냐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세세하다 정밀하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땅값은 엄청 비쌉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전에는 땅값이 싸요. 그러면 옆집에서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5억입니다. 한 평이 5억이라는 소리는 0.1평은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이게 입속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표시한 글자가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의 종류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여기서 이제 계속 추가가 되어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지의 등록을 배우러 갑니다. 이거는 33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생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가 약 5천만 필지가 있다면 이 5천만 필지의 토지를 전부 다 지도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보면 왜 등록하는데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 그럼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죠. 그죠?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있죠.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좀 전에 지목이 바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면 대라고 변했죠. 지목이 변한 거예요.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변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이 신청은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한다.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다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신청이라는 말과 직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등기법의 지적법보다도 월등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거는 등기는 네 사람이에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런 네 사람이에요. 근데 지적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가 신청이고 하나가 직권이에요. 여러분들 직권, 등기 파트에 직권이 나오든 지적 파트에 직권이 나오든 직권이 무엇인데 이라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되겠죠. 지적공부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하죠.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줘요. 그게 직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청인데 신청은 자,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지적에서는 사업자가 나오면 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누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느냐?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죠. LH공사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상식으로 봅니다. 대위 신청이죠.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또 4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인데 올해 시험은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했고 작년도 시험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을 할 때는 그 절차를 묻습니다.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 수립이 나와 있죠. 조사가 나와 있죠. 조사부가 나와 있죠. 결의서가 나와 있죠. 마지막 지적 정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33회 동안에 여기에 4개는 시험에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맨 위에 자 여기 보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가볍게 넘기세요. 어떻게 하느냐?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그는 당연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죠? 조사를 했으니까 문서릇을 남겨야 되겠죠. 그게 조사풀을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서 뭐 어떻게 나왔냐 할 때, 자, 작년에 32회 시험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별이 있습니다. 9번. 자,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걸 힌트를 얻을 때는 이렇게 힌트를 얻었어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시군구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그럼 그 시군구 아래에 읍면동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작년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이게 올해 시험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번호를 붙여놨죠. 그죠? 그러니까 33회 시험에 3번의 문제였어요. 자, 3번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시험은 항상 여기에서 끝을 냈어요. 끝을 냈는데 한 단계 업 시킨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때에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하되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리별로 수립할 수 있다. 힌트를 얻을 때 이렇게 얻으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정의와 등록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등록사항인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과거에는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자꾸 가면서 이게 29회, 30회, 31회, 32회 가면서 비중을 낮추더라고요. 물론 지목은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지번이나 경계나 면적은 과거에는 있잖아요. 여기서 3문제, 4문제는 기본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문제밖에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3회는 한 문제 나왔고 32회는 2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3문제, 4문제를 출제했던 파트였거든.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등록사항은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